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벌써 주말이네요. 오늘은 금요일 시장인데, 참, 진짜,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도 다 갔어요. 뭐, 11월 달도 다 갔고, 이제 딱, 달력이 딱 한 장 남았네요.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갑니다. 저 댓글을 좀 보니까 그 큐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데요. 뭐 그 종목이나 섹터들 뭐 이런 것들 좀 방송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좀 해드렸었죠. 제가 뭐 좀 저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는 아니고 딱 찍어갖고 뭐 열 종목 얘기해갖고 한두 종목 올라가고 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지금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뭐 아무래도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요. 근데 그 뭐 그렇게 해서 굳이 늘려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. 저거 전에 제가 그 종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영상 올릴 때 그때 댓글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아마 바이넥스에서 그랬을 거예요. 그때 2만 원대, 2만 얼마 때, 그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게 한번 쭉 또 치고 올라갔다가 좀 밀렸었어요.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댓글이 달린 게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. 뭐, 걔 잡주가 어떠니 저떠니, 그런 분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런 분들 때문에. 그리고 또, 댓글을 없애버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. 참 진짜 용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지 그런 분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. 자,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긴 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도 눈에 쏙 들어오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긴 있어요. 뭐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. 드릴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좋아야지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죠.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. 요즘 고정 안티가 뭐 한 두 분 정도 생긴 것 같아요. 딱 보고 있다가 영상을 딱 올리면 싫어요부터 딱 누르시는 뭐 그거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영상 봐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?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뭐 그 공부하는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올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게을러졌나 봐요, 제가. 아침 휴양 방송이야, 뭐 약속을 드린 거니까 매일 이렇게 해 드리는데, 주말에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좀 찍으려면,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귀찮아요. 귀찮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댓글 그렇게 다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유튜브를 하면 이 유튜브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입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저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한 20달러 벌었더라고요. 20달러면, 환율 1100원이면 22,000원 정도겠네요. 이거 뭐 전기세 나오겠습니까? 뭐 전기세보다는 더 나오겠네. 뭐, 근데 하여튼, 굳이 뭐 그거를, 뭐랄까, 하여튼, 예, 뭐, 보고 제가 될 수 있으면, 그 영상을 조금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리고, 뭐,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.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 비트코인이 한 12% 정도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. 주식 시장도 그렇고, 보면 뭐든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 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이 전에 희소성이라는 게 좀 있었죠.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코인 한정해서 이 발행을 하니까 그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
이 그 전에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처음 보던 거잖아요. 처음 보던 거고, 뭐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다라니까 그렇게 갔는데, 글쎄 그때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? 벌써 시범 도입을 했고, 미국 연준에서도 이 뭐 저 달러를 저 가상으로 저 디지털 달러로 이렇게 발행하는 부분들,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, 이 비트코인 말고도 이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관심도가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. 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뭐 2100만 코인까지밖에 발행을 안 하니까 뭐 희소성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, 글쎄요,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깊숙하게 공부해 본 바가 없고, 제가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했죠.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거니까, 주식시장하고도 관련되는 거니까 이 블록체인 관련해 갖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,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차트도 한 번 안 봤어요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.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면, 그쵸? 예, 극단적으로 가면 뒤에 뭐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제는 미국 재무부에서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라는 뭐 그런 거하고 차익 매물 이런 거에 밀려서 비트코인이 한 12% 정도 급락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환율 조작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의 첫 보복 관세 예비 판정입니다. 예비 판정을 했고요. 근데 요 결정은 지금은 예비 판정이 났고,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대로 딱 결정은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나중에 2월 달 정도일 겁니다. 2월 달에 요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흐름도 나중에는 조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될 겁니다. 이 저 환율 조작을 이유로 보고법관세를 부과한 건 지금 두 번째예요. 전에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했고, 지금 이번이 예비 판정 나온 게 요게 두 번째인데, 일단 그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테슬라가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한다라는 얘기,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.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. 근데 이 독일의 배터리 공장을 유럽에 건설을 하면 우리나라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가 조금 여기에 관련이 될 거예요. 이 두산 솔루스는 전지박을 만드는 회사인데, 유럽 쪽에서는 유럽 쪽에 전지박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두산 솔루스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왕이가 어제 왔었죠. 어제 왕이가 와서 또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또 하나 이렇게 했어요.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. 자, 그리고 이 왕이가 일본을 들러서 우리나라로 왔죠. 일본 들러서 왔다는 거는 그런 거죠.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, 어떻게 보면 간을 보러 온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고 그렇게 될 거니까, 일본 가서 요놈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보고, 우리나라에 와서 요놈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나 하고 보고, 아마 간 보러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, 시진핑은 그쵸, 뭐 여건이 될 때 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지금 뭐 지금까지 저 방한을 안 한 그 핑계는 코로나였죠. 근데 뭐 코로나가 지금 500명씩 이상씩 막 이렇게 되는데, 자, 뭐 당장 오진 않을 거고요. 뭐 요거도 조금 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죠. 자, 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 초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, 뭐 요거 때문에도 경제 전망을 조금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거 미국 시장은 장이 없었으니까 저쪽을 한번 볼게요. 자, 뭐 아시아 시장만 요렇게 좀 보게 되면,
자, 어제는 중국 시장이 0.22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홍콩이 0.56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. 가장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뭐 대만이 0.78% 정도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0.94%, 코스닥이 1.09% 정도 올랐으니까.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뭐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저거 미국 쪽 휴장이긴 했는데 일봉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요거를 뚫으려고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없었고,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시장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죠, 오늘이. 그래서 저 반짝만 오전장만 합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을 뚫는 모습들, 뭐 요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를 하려면 뭐 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전체적인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미국 시장 10분 봉을 장이 없어서 안 봤으니까 일봉을 좀 더 볼게요. 다우 쪽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다우 일봉 같은 경우는 지금 뚫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고점, 이걸 뚫어 놓은 상태에서, 그냥 그 위에서 주가가 좀 놀고 있어요. 그 위에서 주가가 좀 놀고 있기 때문에, 자, 요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죠.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어제 추가로 오르면서 이격도가 좀 더 벌어졌는데요. 자,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, 요거를 조금 좁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시장의 기조 자체는 상당히 그냥 강한 기조, 뭐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S&P 500도 마찬가지죠. 뭐 S&P 500도 자, 상향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미국 시장 다우하고 이거를 또 이게 HTS 화면을 안 켜놓고 저쪽에서 그냥 계속 떠들었네요. 자,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뭐 다시 살펴보진 않고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리고 뭐 저 해외 뉴스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장이 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별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. 트럼프가 트럼프가요. 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갖고 기소됐던 옛날에 자기 측근이죠. 사면을 했답니다. 자,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인심을 쓰고 있는데, 자, 트럼프는 4년 뒤를 또 노리는 것 같아요. 4년 뒤를 노리는 것 같은데, 글쎄, 뭐 그때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일단 검찰 조사부터 받아야죠, 트럼프는. 근데 뭐 자기 측근 한 명에 대해서 뭐 사면해줬다, 뭐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인 투자자들이 2,500억 정도를 샀네요. 외국인들이 또 2,500억 정도를 샀습니다. 근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장에는 조금 매도했어요. 어제 오전장에는 좀 매도했었는데, 자, 요게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오후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뭐 오전장까지만 해도 조금 마이너스권도 이렇게 보여주고 좀 그랬었죠.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, 오후장에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 주면서 시장은 또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네요. 외국인들이 1230억 정도를 샀고요. 기관이 274억 정도를 샀습니다. 자, 근데 뭐 요런 수급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하루하루 퐁당퐁당 하고 있죠. 하루 샀다, 하루 팔았다, 하루 샀다, 하루 팔았다. 자,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,
아마 이게 기조적으로 이렇게 좀 외국인들 하고 메이저라는 사람들 순매수가 들어오려면 뭐 최소한 12월 중순은 돼야 될 것 같고요. 12월 중순 이후면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, 1월달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선물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. 선물시장 외국인들이 1526억 정도를 샀네요. 자, 근데 어제 이 선물시장 수급을 조금 잘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가 어제도 그냥 그대로 들어맞았죠. 어제 오전에는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. 뭐 한 몇백억 정도, 규모가 크진 않았죠. 뭐 300억, 400억 이 정도 팔고 있었는데, 선물시장에서는 계속 매수 기조를 유지했었어요. 어제 오전에도 현물 팔면서도 선물은 샀습니다, 외국인들. 자,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으니까 오후장에 이렇게 튀어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행보,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루하루 시장을 볼 때는 이 수급 중에서는 이게 아마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하는 이 수급이 가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것도 뭐 무조건 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지금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요.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. 그 선물 시장에 대한, 파생 시장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, 그쪽에 가면 뭐 미결제 약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, 베이시스 뭐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런 거 싹 다 있습니다.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옵션 시장 한번 볼까요? 옵션 시장 외국인들은 한 콜 쪽에서 한 20억 정도 샀네요.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10억 정도를 샀고요. 1억 정도를 샀고요. 자, 풋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48억 정도를 매도, 금융투자는 18억 정도를 매수했네요. 자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수, 풋 매도. 자, 위쪽 방향을 보고, 위쪽으로 방향은 보고 있다라는,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강한 그런 수급입니다. 자, 일단 뭐 전체적으로 수급까지 좀 살펴봤고요. 우리나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,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어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저 뭐 보합권 정도 조금 좀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했죠. 출발은 그랬다가 조금 밀리나 싶더니 또 재차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뭐 1시 무렵에 가장 또 아침에 이 저점 찍은 그 정도 수준 근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. 그랬다가 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,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. 자, 순매수로 돌아서고, 그리고 또 순매수 폭을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시장은 이렇게 강한 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근데 뭐 그 전날 어제 기록했던 2642포인트 그 고점까지는 돌파는 못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보고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. 자,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한 거죠, 비트코인이. 자,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그런 현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런 현상이 나올 때도 있는데, 자, 그렇게 조금 순간적으로, 뭐,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한번 급락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. 저 엊그저께 같은 경우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빨간색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2%, 이렇게 2% 가까이 그냥 쭉 밀려버렸었지 않습니까? 자, 요런 현상이 그냥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요런 현상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런 현상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의 기조 자체는 상당히 지금 강한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계속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. 시장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돈 못 법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계속 깎여나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돼요. 중심을 잡고 보셔야 됩니다. 자, 뭐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.
조정이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인 게, 자, 거래대금 여기서 잔뜩 실었잖아요. 근데 어제 조금 양선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그런데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죠.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, 양선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는, 자, 그만큼 이게 올라가려는, 급하게 올라가려는 에너지, 그런 부분들은 좀 소진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20선하고 60선 이 주가하고 이 괴리 가격 차이, 이 격도가 좀 많이 큽니다. 이 격도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을 받든 기간 조정으로 가든 뭐 요 이격도를 조금 좀 이 시키는, 과열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필요도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. 자,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금요일에다가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좀 출렁출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시장은 그때그때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들,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외국인들 수급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시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요.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뭐 12월 중순이나 1월 달을 겨냥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시는 거, 그런 것도 상당히 현명한 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금요일이니까 뭐 주말에 어떤 좀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 드릴 수도 있고요. 뭐 안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약속은 못 드리겠고, 만약에 올려드리면 그때 뵙고, 올려드리지 않으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